am able to say a few 사랑하는 words 여인의 도움 of 없이는 my own. 국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면서 영국 국민들한테 발표하며 왕좌를 포기한 에드워드 8세와 월리스 심슨 부부의 이 세기의 로맨스를 알고 계시나요? 에드워드 8세는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큰아버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랍니다. 오늘 세기의 유혹자 14번째 이야기는 바로 왕좌를 포기하게 만든 이 여인 월리스 심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영국 왕실 이야기가 아주 풍성한데요. 해리와 메간으로 시작해서 찰스와 카밀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 월리스와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가 가장 놀랍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정보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세요. 1936년 12월 11일 밤 대영 제국의 왕 에드워드 8세는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자신의 사랑 때문에 국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전 국민과 세계는 놀라고요. 이 여인 월리스 심슨이 누구인지 초미의 관심을 쏟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진 월리스라는 여인은 미국 여성으로 에드워드와 결혼 당시 2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41살의 귀족도 아닌 평범한 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이혼녀와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던 그 당시 영국 왕실에서 어쩔 수 없이 에드워드 8세는 왕위에서 내려와야 했고요. 그의 동생 조지 6세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전 영국인들한테 미움을 받게 된 이 미국인 월리스 때문에 에드워드 8세와 월리스는 결국 영국에서 쫓겨나 프랑스에서 초라한 결혼식을 올리고 이곳저곳 떠돌며 살다가 사망 후에야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월리스, 그녀는 보수적인 영국 왕실의 파문을 일으켰고요. 왕위까지 버릴 만큼 강한 사랑의 힘을 증명한 그런 여인으로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기의 로맨스라고까지 미화돼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월리스 심슨, 정말 왕위를 포기할 만큼 그렇게 숭고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에드워드의 왕비 자리를 노린 세기의 유혹자였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월리스는 1896년 미국 펜실베니아의 부유한 가문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친척집에서 살게 됩니다. 작가 콜린 에번스에 따르면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체면과 격식을 따지는 이 볼티모어 상류층 사람들이 볼 때 지나치게 선정적인 아이였고 학교에서도 야심차고 한번 마음 먹으면 뭐든지 기필코 해내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1916년 월리스가 2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얼 윈필드 스펜서 주니어라는 해군 소속 조종사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스펜서는 알코올 중독자의 의처증까지 있어서 가끔 그녀를 집에 가두고 술을 마시러 나갈 정도까지 됩니다. 1920년 샌디에고로 발령이 난 남편 덕분에 세계 순항을 하던 그 당시에는 전 세계인의 백마탄 왕장님 격인 황태자 에드워드 8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 만남은 그저 스치는 만남으로 끝납니다. 앤 세바라는 작가가 쓴 월리스의 자서전 책에 의하면 이 부부가 워싱턴 DC로 이주한 후에 그녀의 남편이 홍콩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요. 월리스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홀로 남은 월리스는 이때부터 아르헨티나의 고위관리 펠리페와 열애를 시작으로 그녀의 본격적인 외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남편을 따라 중국을 가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도 7살 연하의 이탈리아 고위관리 가레아조 치아노를 만나게 되는데 이 자서전 책에 의하면요, 치아노와 열애 중에 임신이 되어서 중절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 수술이 잘못돼서 월리스는 영구불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레아조 치아노는 후에 무솔리니의 사위가 되죠. 1925년 중국에서 돌아온 월리스는 1927년 그녀의 그 주정뱅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혼 전이었던 1926년 월리스는 뉴욕의 부자 어니스트 심슨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니스트는 3년 전에 결혼해서 딸까지 있었던 그런 유부남이었는데 월리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아내와 딸을 버리고 월리스가 공식 이혼을 끝낸 후였던 1928년 그녀와 결혼하고 런던으로 함께 떠납니다. 파티와 사교를 좋아했던 이 부부는 쉽게 영국의 그 사교계에 진출을 하는데요. 1930년 11월 이 부부는 버러코트의 사교 모험에 초청을 받는데요. 바로 이날부터
월리스가 에드워드 8세를 사로잡은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에드워드 또한 이 방황하던 그런 청춘이었는데 유부녀 프리다 더들리 워드라는 자유당 하원의원 부인과 20살 때부터 16년 동안 내연관계였는데 그 후에 델마 퍼니스라는 여인과 사귀고 있었다가 월리스는 델마의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친구 델마가 여행 갔던 사이에 월리스는 델마의 남자친구였던 에드워드 8세를 유혹하는데 성공합니다. 콜린 에번스의 책 Great Feud in History에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에드워드와 연애를 했었던 월리스는 에드워드의 왕실 경비까지도 통제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에드워드는 왕실 직원을 대량 해고하면서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요. 그 확보한 현금으로 월리스한테 수많은 보석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부유했던 남편 이 어니스트도 파산 일보 직전까지 가게 했었던 이 사치스러웠던 이 월리스는 그걸 절대 마다하지 않죠. 또한 에드워드와 열애를 하면서 요아킴이라는 독일 장교와도 열애를 하는데 그가 그녀한테 보낸 17송이의 카네이션 꽃다발 에피소드는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이 17송이가 의미하는 것은 17번 잠자리를 가져서 17사몽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죠. 자, 에드워드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채 울스와 열애를 지속하면서 둘이 지중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영국민들은 국왕의 권위와 품격이 떨어졌다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월리스는 두 번째 남편 어니스트와 1937년 이혼하고요. 왕비가 될 꿈에 사로잡혀서 그날만을 기다리죠. 그런데 이혼한 여인이 왕비가 될 수 없는 이 영국 법 때문에 왕비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되고요. 이미 왕위를 계승한 에드워드는 갈등하지만 결국 왕위를 포기한다는 선언을 하고 동생 알버트가 조지 6세로서 왕위를 양위받게 되면서 에드워드는 윈저 공작으로 강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1937년 6월 3일 프랑스에서 소수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라한 결혼식을 올리죠. 그리고 윈저 공작 부부의 영국 거주를 금지하게 되고요. 월리스한테는 어떠한 왕실의 존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국에서 쫓겨난 윈저 공작 부부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나치에 동조했다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그녀가 스파이라는 그런 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다큐멘터리 The Royal House of Windsor에서 처음으로 이 사실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영국 정보기관의 그 첩보원이 1940년 7월에 총리한테 보낸 문서에서 독일은 윈저 공작 부부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공작 부인은 어떻게 해서든 왕비가 되고자 한다 라고 보고하며 윈저 공작이 이끄는 반대 정부 수립을 제안했고요. 독일이 런던을 공격하면 조지 왕이 퇴위할 것이라고 본다 라는 정보가 공개가 되었죠. 그러니까 독일과 함께 이 조지 왕을 퇴위시키고 에드워드가 왕위를 다시 찾으려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 문서를 받은 이후에 윈저 공작은 바하마 총독으로 부임을 받고 그곳으로 갑니다. 사실상 추방이 된 거죠. 윈저 공작 부부는 공모 혐의를 부인을 하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계속 거절이 되고요. 그곳 바하마에서 1945년까지 있다가 총독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다시 날아가죠. 미국에서 짧게나마 화려한 생활을 즐기기는 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길게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조지 6세가 1952년 암으로 사망하고 엘리자베스는 월리스를 원망하죠. 이후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이 되고 윈저 공작은 1972년 5월 후두암으로 사망합니다. 사망한 후에야 그는 영국 윈저성에 묻히게 되는데요. 남편의 장례식 때 월리스는 처음으로 버킹엄궁으로 들어가는 그 철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월리스는 1986년 4월 90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그녀의 뜻대로 윈저 공작 곁에 묻힙니다.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가 그려지시나요? 자, 지금부터 월리스 심슨의 유혹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리스는 굉장히 차가운 나르시시스트 요부형 유혹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월리스는 출중한 미인도 아니었고요. 육감적인 몸매를 가진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고 거침없는 태도, 그리고 반항적이면서도 차가웠고 중성적인 듯한 이 인상을 풍겼는데요. 이거는 이 에드워드한테는, 그러니까
모두가 미소로 친절하게 대하고 환호로만 가득한 세상에 사는 이 지루한 에드워드한테는 신선한 존재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드워드 8세를 처음 만났을 때 월리스는 그를 데이비드라고 불렀습니다. 모두가 그를 경이라는 존칭어로 대할 때 그녀는 스스럼 없이 자신과 동급의 위치로 편안하게 다가갔죠. 바로 여기서부터가 유혹의 기술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에드워드는 왕실에 대한 불만과 이 격식을 따지는 삶을 굉장히 혐오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그 비방에 자주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에드워드 8세의 공식 자서전을 집필했었던 필립 지글러가 밝히기를 에드워드는 월리스와 사도마조이즘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어 사도마조이즘이 무엇이냐? 사디즘과 마도이즘을 합친 말인데요. 사디즘은 타인을 지배하고 공격하거나 고통을 주는 데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성향을 말하고요. 마조이즘은 타인에 의해서 심리적, 신체적 학대, 공격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면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그런 성향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가학적인 성향과 이 피학적인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월리스는 에드워드의 이런 약한 정신세계를 조절하는 기술이 아주 탁월했고요. 성적인 취향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녀에 대한 여러 책에서 정말 이상하고 해괴한 소문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필립 지글러는 그 에드워드가 그녀한테 빠진 것은 그 에드워드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한테 더 빠졌다고 이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로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 언젠가는 에드워드가 월리스한테 이 담뱃불을 달라고 하니까 그 월리스가 대답하기를 그럼 개처럼 애원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자, 월리스는 바로 그런 에드워드의 그런 성향을 정확하게 간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혹의 목적은 왕비가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월리스가 히틀러와의 그 조우설, 스파이설 이런 게 참 많았는데요. 사실 에드워드는 파시즘에 매료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왕위 계승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녀와 함께 이 히틀러를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독일과 함께 이 반대 정부를 수립해서 조지 왕을 퇴위시키려는 그런 혐의를 받기도 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계획과 음모들은 결국 월리스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에드워드는 왕이 되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전혀 없었고요. 왕실에 대한 삶을 혐오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동생을 공격하면서까지 이 왕좌를 차지할 만한 그런 유인이 못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17년부터 시작된 윈저 가문의 영국 왕실은 정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메간 마클과 해리 때문에 더욱 시끄럽긴 합니다만, 월리스와 에드워드를 놓고 볼 때는 만약에 에드워드가 월리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파시즘을 추종했던 에드워드 8세가 영국 국왕으로서 히틀러와 손잡고 2차 세계대전을 함께 이끌었다면 우리의 역사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오싹한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응원의 댓글이 정말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